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김용덕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9,900원이십니다. 지금 3%대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현재 주가 16,000원대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떤 백 좋아하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백 좋아합니다. 네. 가리지 않고. 그래도 나 이 백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 자, 하나 꼭 갖고 싶은 그게 있는데 진짜 얘기를 하나요, 여기서? 아니 그냥 그쵸? 재미로 한 농담이시죠? 건데 네. 반응이 이런 개그를 안 좋아하시는 것 안 같아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백에 네, 진심이시군요.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나이백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왠지 좀 위험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우선 이제 바이오 기업에 좀 해당을 하고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제 펩타이드 기반과 연계된 그 골 형성 관련된 이제 치료제 부분 사업 영역 부분에 지금 이제 거의 후반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이제 프리서브미션 요청 부분들을 해줬다라는 기대 소식들이 들려지면서 뭔가 관련된 이제 상품화 부분들에 대한 빠른 신청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부분으로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치를 지금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오 제약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FDA 얘기거든요. 네. FDA 얘기 부분들이 나와서 거기서 뭔가 승인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라든지 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소로 아니면 뭐 특례로 할 수 있게 긴급 승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음, 실적으로 직접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통 좋은 재료라고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에 이제 바이오제약주 그 코스닥에서 보여드리는데 HLB 같은 경우는 막 2점 몇 프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간암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승인 신청 및 관련된 품목 허가가 이번에는 허가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제약주들의 흐름보다 시장 조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처럼 음,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그 고령선 기술력 부분들이 FDA의 프리 서브미션을 통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전달받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미국 내 상품 진출 시장 부분들을 좀 높이고 뭐 이는 이제 전 세계적인 부분들로 또 확대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지금 당장에 뭐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아니죠. 음, 결과물을 뭔가 바이오제약주는 만들어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이제 담보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실적 개선과 좀 더 성장하는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적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적자가 계속 오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뭔가 조금 미진한 측면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부채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유보율이 깎이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해도 수준이 굉장히 낮죠. 원래는 좋은 상품을 판매하면 의약품 관련주는 영업이익률이 극도로 높거든요. 음,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높은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 자체도 한 3천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주가랑 이걸 꼭 비교를 해볼 필요는 이제 없는 부분입니다만 음, 전체적으로는 재무제표가 좋지는 않은 상태예요. 음, 근데 바이오제약주는 거의 한 3분의 2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는 안 좋아요. 적자인 기업들이 대부분 많아요.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도 적자 기업이거든요. 네. HLB도 적자 기업입니다. 네. 네,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서 상용하면 바로 수조 원대의 시장에서의 대량 매출과 대량 흑자를 낼 수 있는 기대. 그러니까 2000년대만 하더라도 꿈을 먹는 게 바이오 제약이다라고 해서 단기 이슈 슈팅 성격으로 많이 베팅을 했다면 음, 지금은 바이오 기업, 바이오 제약 기업의 많은 상당수 종목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나이백도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
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2만 원 정도의 주가는 FDA와 관련된 성과가 좋았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슈팅이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24,000원, 5,000원대까지에 대한 재도전도 이번 달에는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내년 초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비중만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 묻어두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백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FDA의 성과 좋게 나온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은 또 충분히 2만 원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기다려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좀 길게 본다면 좋은 소식 겹친다면 24,000원, 5,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김용덕 대표님께서 저 어떤 가방 좋아하냐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대답을 못했는데 YG님께서 샤땡 잘 어울린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에코백도 좋아하고요. 다 좋아합니다. 등산 가방도 좋아하고요. 네. 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접수된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신학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8,670원이세요. 매수가가 8,000원대면 1년 넘게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흐름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백 얘기했잖아요. 네. 등산백 좋아하신다고요? 등산도 좋아해가지고. 네. 등산백을 메고 영화관 가지는 않고 등산 가죠. 그쵸? 영화관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영화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치이고 있는 것이 네. 맞습니다. 지금 CJ CGV는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ROE가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익률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그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영화 산업이 유리한 여건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 넷플릭스나 뭐 이런 그 OTT 업체에 또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어렵게 됐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완벽하게 시장이 바뀌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에 커다란 패널에 이 TV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일반 가정에서.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OTT 쪽으로 많이 넘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영화 관련되어 있는 그 또 빅보스 그 영화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이고 네, 하다 맞아요. 보니까 사실 좀 힘들어요. 음. CJ CGV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팝콘 파는 겁니다. 네. 맛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말 진짜 적은 비용에 크게 수익을 내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는 그런 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영화 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CJ CGV의 활동 자체가 어렵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CJ CGV 이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들어와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익이 좀 나네요. 지금 분기별로 지금 이익이 나요. 영업이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이 정도 이익으로는 안 돼요. 이전에 이렇게 손실 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메꿔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ROE 부분도 굉장히 지금 낮게 형성돼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낮은 부분이 CJ CGV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000원대에 산 거는 싸게 산 건 맞습니다. 정말 싸게 산 건 맞는데 그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도 높게 형성되어 있고 네. 그 가격으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좀 달라지는 거죠. 자, CJ CGV 지금 5,420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움직였었던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8만 원, 9만 원대에서 여기까지 내린 거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이 좀 넘게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매매할 수도 있는 거죠. 8,000원대면은 그 이전에 산 거고요. 지금 현재 7,430원 여기 올라온 요 부분은 있어요. 움직인 거는 그래도 그나마 황금 라인에서 움직여 준 거는 있습니다. 여기 요 라인에서. 그래서 여기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가격 대역은 여기고, 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 상승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늘어야 되는데 거래량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 여건에 부담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올라올 공간은 있지만 올라올 때 굉장히 큰 매물이 꽉
목을 이렇게 콱 누를 것 같은 음.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건 이제 매물대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 부분이 이렇게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내리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가격 부분은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선 가격이 지금 5,900원 정도 되니까 한 500원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매물 대역을 뚫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8,000원 이상 넘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종목 교체가 낫습니다. 예. 정말 왜냐하면은 지금 주가가 오늘도 31포인트 빠졌거든요. 좋은 종목도 빠졌어요. 나쁜 종목도 빠지지만 좋은 종목도 빠졌거든요. CJ, CGV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장에 안 맞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더 유리한 종목으로 가자. 예, 그러면 실적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고 주가에 그래도 수급력, 즉 시장에 관심이 있는 종목으로 약간 좀 바꿔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오히려 그 OTT나 이쪽이 훨씬 더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아니면 엔터 이런 쪽이 훨씬 더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저는 CJ CGV 반등한다라고 한다면은 5,800원, 6,000원 정도까지의 반등 구간이 있으니까 그 반등 구간을 노려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은 이 매물 대역을 뚫고 넘어갔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현재의 가격에서는 그 가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교체 매매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CJ, CGV 반등 시 5, 6천 원 부근에서 비중 줄이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조금 더 추세가 살아있고 시장에 관심이 가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가온칩스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는 김용덕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매수가는 5만 원입니다. 지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주문형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면서 최근 흐름 좋은 것 같은데 매수가에서는 네. 멀어져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의외로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좀 볼 수 있겠고, 직접적으로 이제 삼성그룹하고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디자인 설계 업체라고 좀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연계 강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빠지는 동안에 거의 차트가 비슷한 흐름 부분들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나오고 있는 이제 실적 부분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나 이에 대한 성장성 기대치 부분들이 조금 이제 낮아지는 측면 부분들을 이제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제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 실적 부분들을 보시면은 실적은 무난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예상 실적도 최근 4개년 실적보다는 매출액이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일 수 있겠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비싸게 이제 정체하는 구간대에 순이익이 이제 개별 이익 부분으로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특성 정도인지, 추가적으로 뭔가 특이점은 없습니다. 부채 비율의 문제는 없고 유보율 자체도 1000%니까 이제 문제는 없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좀 높고, 그다음에 EPS 주당 순이익 기대치 비해서도 뭐 10배수보다는 이제 훨씬 높은 구간대에 이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는 이제 아닌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도. 하지만 이전에 11만 원, 12만 원을 찍어줬었던, 한창 이제 우리나라 AI 반도체가 뜬다, SK하이닉스의 질주가 달리고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공급 호재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흐름에서의 상승 추세들이 좀 강하게 나와줬었는데, 그 뒤로 주가가 이제 다 바닥권으로 좀 밀린 흐름인 것은 과대낙폭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환되는 IT 관련 업종 부분들에 대한 개선 심리에 따라서 회복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와중에도 최근에 이제 IT 종목 중에 움직이는 게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 쪽 위주로 변동성 부분들이 나오지, 그 외의 업종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상승력이 이제 소부장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르게, 그래도 상승 추세가 좀 나오면서 일부 수급 매수세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도 외국인 기관 쪽에서 좀 부분적으로 이제 들어와준 측면 부분들은 있어요. 물론 최근 와서 외국인이 다시 팔았습니다. 고점에 와서.
추가 상승 동력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는 기술적으로는 수급만 보면은 꺾일 수도 있는 자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목균형표 구름총 아래로 내려오는 5월 달부터 계속 역배열로 흘러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총 돌파를 좀 이제 해주고 있다는 측면은 돌파 안착이 나오면은 이제 상방 전환 슈팅과 중장기평 장악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IT 업종 개선이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매물 차트로는 추가 상단 매물이 54,000원대부터 조금 두껍게 열려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매물 압박을 그렇게 크게 받는 수준은 아니에요. 평균적인 주가 흐름 대비. 네. 그리고 현재까지 올라간 구간은 비매물권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조금은 더 이제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부터는 좀 옆으로 유지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려면은 올라갈 때 들어왔었던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다시 개입되면서 올려줘야 되니까 그런 흐름이 이제 중요하겠죠. 다만 긍정적인 건 뭐냐면 오늘 시장이 빠지고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안 떨어지고 지고 있기만 해도 오늘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매수가가 근처에 있잖아요. 얼마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이라는 매수가 회복 정도는 뭐 당장 이번 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내년 초 부분 기간 안에는 회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복이 나온 뒤에 추가 반등은 보실 수 있대. 다시 이탈하면은 그때는 안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 종목 말고도 좀 더 중대형주급으로 내년에 성장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좀 더 등치 있고 우량한 종목 쪽으로 갈아타신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기회는 2025년에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버텨주는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매수가 회복 가능하겠지만 매수가 회복 시 좀 매도하고 좀 우량한 덩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온칩스에 대한 상담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카카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46,000원입니다. 카카오 이제 좀 가나 싶었는데. 또 조정받고 있어서 네. 또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 앞으로 사야죠. 흐름 더 사야 될까요? 예. 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물론 이제 카카오가 지금까지 굉장히 눌려 있었던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내린 것 그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사고 싶은 그런 가격 대역이에요. 네. 물론 이제 부담은 있죠. 음. 사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성장력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예요. 다만 이제 카카오 내부적 부분에 이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 거고 그 회사 또 김범수 의장이 또 이제 법적 다툼을 잇는 그런 여건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거죠. 카카오가 개인 투자자들의 이 눈에 눈물을 나게 한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여태까지 견뎌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카카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목을 분석하는 그 분석의 툴을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카카오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1년선입니다. 이제 1년선에 대한 지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가격 대역이 정말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많이 내려 있어요. 46,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손실이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닌 듯 싶어요. 왜냐하면 바닥을 좀 디뎌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바닥에 대한 여건들이 분명히 하나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요 황금 라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1년선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저점을 깨진 않을 것 같아요. 네. 46,000원 부분이면 이 정도 가격 대역이니까 그 전서부터 샀는데요. 가격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은 뭐 당장에 뭐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좀 지켜보고 있다가 양선이 나오고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고 움직이는 게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비중이 얼마만큼인지 모르는데 비중이 많다면은 갖고 있는 부분만큼 가야 되는 거고요. 적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거고. 카카오가 없는 분들은 지금 발가락 한번 담가 놓을까?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카카오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입지를 하고 있고 조금씩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성장력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또한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 또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비중적으로 좀 여건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 가능한 부분까지 또 그리고 신규 매수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략까지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카카오까지 만나봤는데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롯데주주 네, 롯데지주요. 매수가 28,500원에 10%요. 롯데지주 28,500원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신 거 맞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부터 우리 김용덕 대표님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롯데제주가 28,500원이시면은 예. 매수를 연초에 들어가신 건가요? 옛날에 옛날에? 예전에 그 밸류업 한다고 네네네. 했을 때 제가 들어가서 사실은 손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 네네네. 근데 요새 조금 올라오길래 네네. 그리고 또 배당도 조금 준다고 하길래 네네. 저는 이제 조금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일단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도 때문에 이제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한 네, 3, 4일 전인가에 기관 쪽에서 한 80만 주 정도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예, 11%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제 네네, 이게 들어오는 목적이 이제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네, 상당 부분 지금 추가 매수 가능 여력도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네, 해당 종목의 배당 매력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정도가 좀 넘죠. 그래서 이제 네네, 5% 이상에서 한 10% 사이 배당 매력도를 갖는 종목들은 배당 수익률 기대치를 이제 갖는다고 보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네, 실적상으로도 지금 이제 매출액 성장 흐름 부분 대비 영업이익률에 대한 흐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증을 하지는 않지만 그냥 안정적인 실적 부분들을 좀 내고 있는 그런 특성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네. 비중은 몇 프로시죠? 10%요. 10%요. 예, 28,000원에 10%시면은 10%를 지금 더 들어가면은 5,000원이니까 2,500원 정도의 평단 하락률을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28,500원에서 2,000원, 26,000원, 26,000원이네요. 그죠? 그 정도? 네네네. 한 번 정도 기관이 매수를 더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탈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익절이 가능하면은 탈출을 하실 거죠? 네네, 바로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예, 지금 기관 수급이 예, 매수가 아닌 매도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시기인데 예, 기관이 특정 종목들 중에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의 대량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예, 예, 예. K카라든지 이런 롯데지주라든지 이제 몇몇 종목입니다. 몇몇 네네, 종목의 대량 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네.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확률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이제 뭐 배당 기준일 부분들 같은 경우가 근데 그게 이제 좀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네, 다음 주 이제 그 중반 정도 부분이 되면 이제 배당 기준일 부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예, 그 안에 매수를 해서 슈팅을 시켜줄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예, 중요한 거는 배당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배당 권한을 확보한 다음에는 이제 빠져나올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네네, 권한 확보 부분 이게 이제 개편이 돼 가지고 뭐 배당 부분을 이제 뭐 미리 기준일을 결정하고 배당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당 지급 부분보다도 배당을 먼저 설정하고 배당 기준을 그 뒤로 이제 연초로 이제 미루는 방식으로 지금 개편 부분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네. 올해까지는 원안대로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최근 몇 년 동안 주가가 그렇게 탄력을 받기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롯데 지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성장 산업을 하는 부분 쪽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 측면이고 일각에서는 이제 뭐 유동성과 관련된 얘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네. 좋은 반응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래도 슈팅에 대한 매력도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나올 거를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베팅은 10%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기준일 부분들이 되는 상태에서도 뭔가 슈팅이 나와가지고 내가 빠져나올 구석을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추가 진입한 물량은 빼셔야 되겠죠. 아, 뭔 얘기인지 예. 아시겠죠? 익절가가 예, 도달하지 예, 예. 않는다고 하더라도 20%를 한 네. 종목에 가져가는 것은 진짜 극대형 우량주 정도를 빼고는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진입은 조금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 해도 돼요? 네? 지금요. 지금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하셔야죠. 올라갈 때 아,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네네. 네네. 어차피 조정을 지금 보여도 수급 상태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기관 매도가 없잖아요. 네.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기관이 많은 종목들을 팔고 있는데 없는 건 본인들이 대량으로 사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한 번 더 예. 사주면은 슈팅이 나오는 거죠. 또 네. 10% 이상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부분들이 조금 더 손실폭이 적은 상태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을 시도하시되 만약에 수급이 안 들어오고 안 나온다면 네. 어차피 더 빠지기보다는 반등이 나온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비중을 다시 줄여주시는 전략 정도. 기준일 아, 되는 거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을 해주시면은 아마 될 거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한 번 정도면 혹시 한 2만 5, 6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예, 5,000원 이로는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 1차 2만 파동 5천. 나오고 누르고 수급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은 네.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종목은 기관이 네. 지금 전체 거래량의 50% 넘는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주가를 띄웠으니까 한 번 더 띄우면 25,000원 위로도 그냥 또 80만 주 정도 사면 또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 아, 된다고 하면은 비중을 예. 늘려서 갖고 있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 예, 예, 예. 이해되셨죠? 예. 네. 네. 네, 시청자님 상담 좀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네. 추가 추가적으로 질문 또 뭐 있으신가요? 네, 궁금하신 부분 더 있으실까요? 궁금한 건 없고 다른 종목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현대오토에버 15만 원에 이건 좀 많아요. 네. 40%. 음. 40% 비중. 현대오토에버 예. 15만 원 매수 단가시고 비중은 40%. 네. 네, 네. 마찬가지로 김용혁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종목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현대그룹 산하에 관련된 그 자동차 시스템 관련 연계 기업이기 때문에 네. 수주에 대한 흐름 부분들은 꾸준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앞으로의 판매량이 증가하느냐, 또 이런 IT 관련된 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주로 전기차나 앞으로 자율주행 모델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한 소프트웨어 IT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또 잘 팔리느냐예요. 근데 네. 긍정적인 것은 연말 부분들이 현대기아타가 대량 생산 부분들을 해주면서 이런 어떤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리고 지금 혼다, 닛산이 뭐 합병을 해서 뭐 세계 3위 부분에 대한 생산량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대기아차가 생산량을 늘리면은 그거를 이제 누르고 3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런 네. 걸 다 감안해 봤을 때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에 대한 흐름 부분들도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흐름인데다가 지금 수급 강도에 대한 흐름 부분들은 좀 미진하기는 한데
전체적인 외국인 기관의 수급 강도가 지금 가격보다 높아요. 한 달 평균 아. 가격이 13만 4천 원 정도에 해당을 하고 1년 평당가로 내려가서 보면은 1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아. 다 비슷한데 지금 네. 위치해 있는 현대 오토에버가 됐건 현대차가 됐건 기아차가 됐건 근접 한 달간의 외국인의 평단이나 기관 평단가보다 지금 주가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더 예. 이상 이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 물량은 없어요. 그리고 아. 1년이나 6개월 평단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 이 그룹주에 문제가 없는 이상 매수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동차 업종은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뭐 보조금 철폐기 뭐 이런 거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현대그룹이나 기아그룹은 마진율 부분들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아.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내연기관 판매가 높을수록 더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생산량 증가 및 기아 같은 경우에 당장 저번 달만 하더라도 북미권 최대 또 이제 매출 부분들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저점 구간 잡고 1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아.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있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이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점에서는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예, 맞아요. 20% 이내로 좀 줄여주시고 예. 20%까지는 가용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20% 아, 예, 예.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기 죄송한데 오래 네. 걸리나요? 15만 원까지는요? 이번 달은 어렵고요. 이번 달은 예. 우리 증시 분위기도 보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도 어렵고 예. 내년 1월하고 2월 사이 정도. 네, 아, 1월 이나 그때는 2월 사이. 15만 원 도달이 한 번 정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두 종목 한 번에 또 만나봤는데, 네,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 문자 상담이거든요.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전화 때 현대 오토에버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음 종목은 현대차 들어와 네네네. 있습니다. 매수가가 23만 2천 원. 이시거든요. 네네. 현대차 사실 다 잘하는데 왜 주가가 이러는 건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잘 팔고 있는 거 우리 뭐 그 옆에 계신 파트너께서 지금 잘 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가름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후보 저기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분을 어떻게 또 가져갈지 이거는 또 관심이 있어요. 네. 원체 또 그 현대차가 미국의 현대차 기아 이쪽이 그 미국에서 많이 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많이 팔았으면 사가라 아니면 관세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건이 좀 부담스러워요. 여기에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어서는 전기차 가격에 대한 다운 현상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가 모델을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경쟁이 또 치열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대역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제 차트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현재의 가격은 일단은 최근 들어서의 가격의 저점을 디뎌놨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여기까지, 즉 1년선 황금 라인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 가격이 24만 원이니까 지금 가격에서 단가를 낮추는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만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렴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매수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겠죠. 매물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위에 걸려 있는 거지 가격적 여건에서 요 공간까지는 비어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저는 이 가격도 뛰어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요 가격까지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24만 원까지 충분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 오늘 주가가 4,000원이나 내렸어요. 4,000원 내린 거는 현대차가 나쁘다기보다는 전체 시황과 시장에 대한 여건이 눌려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의 이 그 기업적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체계적 리스크고 시장 리스크예요. 시장 리스크는 반등을 하고 반전할 때 현대차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음. 다만 이 현대차는 단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음.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잘해서 부담스러운 건가요? 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반등 시 24만 원까지 또 목표 라인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에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현대차까지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바로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김용덕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현대차만큼이나 답답한 종목 또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에 들어와 있는데 매수가가 10만 4천 원이십니다. 그래도 매수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하이닉스 빠지면서 또 함께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보조금 확정도 되는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소식이 네. 전방위적으로 이제 뭐 메인 분야에 대한 AI 쪽 영역 부분보다는 기본적인 이제 뭐 레거시 쪽에 대한 영향 부분들이 좀 더 높은 부분이지만 이쪽에 대해서 지금 침체되고 있는 부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요소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이건 SK하이닉스건 AI 반도체로 집중하지만 기본 본 사업인 반도체 영역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매출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축이 되는 업체에 대한 실적 부담 심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업황이 계속 내년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다가 오늘 60만 주 이상의 매도를 하면서 순매도 전환해서 음봉을 크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도 한미반도체가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의 연동되는 TC 본더와 관련된 핵심 AI 반도체 중간 부품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연동돼서 업황이 좀 같이 IT가 나빠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급 자체도 지금 이제 외국인 매도 수급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는 가운데서 기관 매수가 그나마 이제 받쳐주고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은 매도가 크지는 않지만 이제 공백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업황 부담감이 되겠죠. 지수가 빠지고 업황 부담감에 SK하이닉스가 밀리고 삼성전자도 밀리니까 동반적으로 4대 또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하는 국내 종목들은 다 같이 밀리는 성격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성장 가속도는 계속될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고 연간 실적으로 내년 그 다음 연도 실적도 꾸준하게 성장이 우선적으로는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BPS 수준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주당 순자산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7,000원대 흐름인데 주가 자체가 조금은 그것 대비해서는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살짝 부담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부채 비율이 무차입 경영 수준이고 유보율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10만 원이시면 이거는 이 종목의 뭐 기업 가치를 떠나서 앞으로의 실적 증가 모멘텀을 고려해 보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침체는 될 수 있지만 무언가 엔비디아의 이런 뭐 반독점 문제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다시 좀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다시 마이크론 악재를 벗어나서 힘을 내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딸려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기관 수급이 또 붙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0만 원대에 대한 회복 여부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나 1월이나 2월 사이에는 도달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비중이 많으시면 역시나 비중은 조금은 줄여주셔야 되고요. 아무리 이제 AI 섹터라고 하더라도 적정 비중 정도는 유지하면서 다시 이제 성장할 수 있느냐 AI 반도체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질주 부분들이
또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나머지 물량은 중기적인 홀딩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반도체 업황이 일단은 좀 개선이 된다면 한미반도체도 분명히 내년에는 함께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10만 원 부근 매수가 도달한다면 그 부근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미반도체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신학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스코비 들어와 있고요. 네. 매수가가 1,860원이십니다. 인스코비 네. 오늘 8% 빠지고 네네네. 있습니다. 8%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의해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상장, 그러니까 그 AP 매든가 이쪽 그 미국에 이제 상장하는 그 상장의 여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적으로 회사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이게 로만 손실이 시계 만든 그런 회사인데요. 네. 업황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썩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움직인 것은 전체적으로 이슈와 뉴스거리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딱 맞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이 1,506원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빠졌어요. 아마 여기에서 사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부분에서. 네. 아니면 여기인데 주가 내렸을 때 올라왔을 때 파시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샀다라고 한다면은 팔아야 되는데 파는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내린 거고, 그럼 다시 올라왔으니까 요 부분에 샀으니까 팔았어야 되는 거고요. 요 여건에 샀다라고 한다면 이 위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다시 밀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들어와서 시장이 움직일 때에 가야 되는. 그러니까 수급력이 들어올 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실제 뭐 일자별로 이렇게 보면은 거래량은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전에 이 이슈에 대한 여건에서 들어온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더 나오거나 그 이슈가 부각돼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주가는 다시 반등해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격은 좀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털고 싶네요. 그래서 1,800원 이상에서 움직이면은 현금화 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추가적으로 사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슈가 만들어져서 뭐 그 2,000원 이상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나눠서 계속적으로 팔아야 되겠죠. 네. 저는 인스코비 현금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스코비 1,800원 이상 움직일 때는 매도하는 전략, 현금화하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스코비까지 만나봤는데 지금 댓글에 채팅 상담이 없다고 채팅 상담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안 그래도 하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채팅 더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덕 대표님 혹시 채팅 보신 것 중에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종목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동신건설? 동신건설 네네. 조금 좋습니다. 좀 민감한 종목일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격이나 이런 거는 뭐 얘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면 국내 중소형 건설사인데 사실 업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치적 이슈 때문에 또 인물 관련 부분 때문에 움직인 부분이니까 기술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 부분들을 해드리면은 지금 이제 1차 반등이 점 상한가, 그리고 추가 연속 반등의 추가 상한가, 그리고 알파로 거래 정지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낙하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모 씨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우모 씨가 분위기가 뜨는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낙폭을 주던 흐름에서 기술적 반등이 우모 씨가 나는 뭐 지금 아직은 관심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새롭게 나와서 그러면은 이모 씨밖에 없지 않겠느냐. 인물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지금 망청 패턴으로 나오는 건데 결론은 하나예요.
떨어지던 중에 뭔가 이제 동아줄을 하나 잡은 겁니다. 음. 시세가 끝나려고 하는데 막상 그 같은 당원이지만 경쟁 관계로 인식될 수 있었던 부분에서 나는 아직은 생각 없다 그러면 뭐 한 명만 이제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 정당에서는 네. 대표적인 부분이.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음. 들고 있는 후파동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 가격적으로 오늘 저점 가격이 분봉으로 들어가 본다면은 약 41,8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여기를 깨지지 않는다면은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추세는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직전 저점만 안 깨진다라고 한다면 슈팅은 6만 원으로도 나올 수 있고 다시 7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 중간 구간 때 혹시 매수가가 있다. 이런 위험한 종목이거든요. 이제 올라가던 게 떨어지는 칼날을 맞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매수가가 회복이 혹시라도 된다면 비중은 최대한 많이 줄여주시고 나머지만 보는 전략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상방 전략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하방 이탈 시 손절을 칼같이 해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상방에서는 내 매수가 회복 시에는 수익 중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가격을 모르니까 손실 중일 확률이 높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수익 전환 부분들이 되면은 일단 비중을 줄여주시고 일부 비중만 갖고 좀 더 슈팅을 해보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진건설 오늘 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면 41,800원 깨지 않는다면 추세는 살아 있는 거다. 수익이 전환된다면 비중 줄이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기 백양산업이요. 백양산업이요. 백광산업? 네네. 백광. 네네. 백광산업 맞으실까요? 네. 네네. 네,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거기가 제가 저기 9,400원에 네. 30%입니다. 9,4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네네. 계시네요. 네네. 지금 오늘도 빠지고 있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신학수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백광산업, 감사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백광산업은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는지 잠깐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제가 올 예. 봄쯤에요. 예. 현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그딴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올 봄에. 아, 예. 그래가지고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추천해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제가 좀 재미를 봤었어요. 아, 네네네네네. 그래요. 그제 하도 빠지길 다시 투자했는데 영 움직이진 않아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네. 그때에 딱 올라왔을 때에 그 부분에서 그 주가가 이제 그 상승을 했었던 부분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이슈적 부분에 의해서 뭐 고순도 염소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액체 염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이 2차 전지에도 많이 쓰이고요. 반도체에도 네. 많이 쓰이고 그래서 소재 산업으로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네.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주가가 네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네네. 9,400원에 30% 정도 사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반등에 대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예. 그 맨 처음에 그 수익을 냈었던 구간이 이쪽 구간 아니었나요? 그 움직였을 때, 그쵸? 그 앞에 그렇지요. 있었던 부분, 그죠? 그리고 네네네. 이 주가가 이제 다시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면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주가가 좀 밀린 거죠. 네네. 그쵸? 예, 일단은 그래요. 여기에서 올라와주면은 딱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늘지 않았어요. 이때에 이슈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격만 네. 내려온 거죠.
그건 그래요. 네네. 네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아버님 여기에 보면은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이때에 그 거래량에 거래된 금액들이 꽤 높게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주가가 이제 밀리는 부분에서 못 팔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느낌이 오시죠? 네네. 그래서 그 네네. 가격 대역에 매물을 보면은 쌓여 있는 매물은 이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너무 많이 꽉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혀 있는 부분이 주가가 내리는 것을 잡아 당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추가적으로 네. 내리진 않는다. 예, 추가적으로 내리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쯤 내가 상 가격에 좀 그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1차적으로 네네. 내려왔을 때에 반등이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네네. 2차적으로 내려왔을 때에 반등이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네네. 예. 그 가격이 9,000원 대역이에요, 아버님. 예. 예, 그러면 손실이 거의 없이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판단을 해 보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기준선이 지금 요게 1년선에 해당되는데요. 1년선에 지금 가격 대역이 가격이 이제 베개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1년 가격을 뚫어넘는 그 과정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매물이 뚫어져서 움직인 다음에 이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투트랙 전략으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걸 빠져나오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30% 갖고 계시죠? 30% 갖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네네네네. 근데 이 백광산업은 그 종목이잖아요. 큰 종목이 아니라 이제 이슈나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을 30% 네네. 이상 가져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래요.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는 9,000원 넘어가는 그 상황과 이거 반등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9,400원 부분에 오면은 반절을 털어주세요. 그래요. 예, 네네. 반절을 털어주시면은 이제 10%에서 15% 정도 남은 거잖아요. 네네. 지금 사지 마시면 이거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전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네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네네. 예, 반절 팔아주시면은 10%에서 15%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죠. 예, 그죠. 네. 그러면 이 위에서 움직이는 거는 더 올라오더라도 부담 없이 쫓아다닐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여기에서 현 올라오는 상태는 것처럼. 예, 그죠. 현 상태에서는 저기 물타기는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울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예, 차라리 올라오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요. 네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반전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전에 대한 부분이 나온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자, 아버님, 그래요.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꼭 한번 보시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자, 뭐가 제일 네네네네. 중요하냐면 이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거래량 요거 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네네. 느는 부분이 나오면은 이거 반전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때는 네네. 조금 더 사는 거는 가능한데 네네. 30%의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차라리 갖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 공간에서 수익을 내자. 이 측면이 나요. 그리고 네네. 만약에 이제 가격이 올라와서 팔아낸 금액이 있다면 조금은 우량주로 들어가시고 포트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이번에는 우리 김용덕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산업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5,200원이십니다. 보광산업은 또 정태주,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 중에 네. 하나잖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하고 있는 사업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 사업을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튀어가지는 이제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에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려면은 인물 관련 부분으로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우선은 원사업을 알려드리면은 뭐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이제 뭐 도로를 좀 만드는 그런 주요 부분들, 건물을 만드는 주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골재 관련 사업 영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연결을 한다면은 뭐 사실 재건 관련 쪽으로 오히려 복구 관련 쪽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최근에 추가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 영역들도 이제 들어가면서 신사업을 좀 추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이 뭐 아무리 진행된다고 해도 주가가 이제 뭐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흐름에서 최근에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누가 앞으로 혹시 지금 대통령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오면 차기에 그 남은 임기 부분들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상황들이 나오겠죠. 누가 후보가 될 수 있느냐에서 역시나 이제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홍모 씨 관련주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음. 보강산업 자체의 본사가 대구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쪽에서 지금 공직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인물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나름대로 또 지금 이제 두 개 당 중에 한 개 당의 굉장히 원로 역할이지만 또 한때 대선 후보로서도 상당히 크게 올라왔었던 또 인물이었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서 그래도 기대치가 이번에 또 혹시 있지 않겠느냐라는 반등 부분들이 이제 나온 거고요. 중요한 건 반등이 나오다 지금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센 반등은 지금 3거래일 전에 나왔는데 정말 세다면 상한가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못 갔다가 밀렸는데 다음 날 또 한 번 시도했죠. 근데 그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약한 파동이죠. 파동은 아직은 기술적으로 지금 정배열 구간에서 분봉 30분봉 정배열이 살아가 있어요. 5일선 추세도 지켜주고 있고. 근데 추가 슈팅 시도가 나올 때 직전 고점 돌파가 못 나오면 이제 꺾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상방보다는 역시 하방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누르고의 하단 기준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4,675원인데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디를 이탈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여기 보시면 올라올 때 중간 눌림에서도 30분봉 62평과 120평 사이 구간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4,5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거고 여기를 깨면은 관련된 홍모 씨 이슈가 사라지면서 장대 음봉이 일단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500원 오늘 저점이 아니고 4,500원을 마지노선으로 보시면서 슈팅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흐름에서는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면 5,500원을 노리지 마시고 수익 전환이 되면은 분할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나가시는 전략. 그리고 최종 마지노선은 4,500원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탈되지 말아야 되는 가격은 4,625원이에요. 예, 거기가 이제 정상적인 기술적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대를 보수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좀 더 여유롭게 보신다면 4,500원. 이탈 시에는 반드시 물량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완전 정리를 해주시라는 전략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강산업 손절가 4,500원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지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보수적으로는 손절 라인 4,625원 잡아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도달할 시에는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매도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에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상담 빨리 만나보도록 네. 할게요. 이번엔 신학수 대표님께 네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신세계 INC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9,900원이십니다.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빨리 해야 되죠. 빨리. 네.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 신세계 INC가 좋은 회사예요. 네, 네. 근데 신세계 그룹 때문에 그래. 음. 신세계 INC는 신세계 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는데요. 신세계 그룹이 크잖아요. 그리고 물건도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IT 쪽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만 시켜가지고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쪽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신세계 그룹의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축소되는 그런 여건 때문에 신세계 INC가 밀린 거예요. 저는 신세계 INC 괜찮게 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을 상대로 해서 그 그룹이 작다라고 한다면은 신세계 INC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세계 그룹이 커다란 그런 상황이고 그 캐파를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관리나 이 IT 서비스가 잘 되면은 다른 유통업체에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시황 그러니까 시장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신세계 INC는 일단은 갖고 있어 보고 싶어요. 등락이 커가지고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갖고 있어 보고 싶어요. 네. 이게 얼마에 들어온 거죠? 신세계 INC가 매수가가 9,900원이십니다. 9,900원. 아우 지금 수익 중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지금 저는요 기준선을 항상 두고 보거든요. 일단 1년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1년선 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이 가격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형성돼서 여기서 못 내려오게 이렇게 막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가격은 수익 중인데요. 위아래 꼬리가 걸리고 지금 음봉이 나와 있는데요. 가격은 이렇게 며칠 더 횡보할 가능성도 있어요. 내리지 않고 지지 라인만 형성되면 주가는 올라옵니다. 수익 날 거예요. 더 크게 수익 날 거니까 이 라인으로 이탈되지 않으면 즉 이 황금 라인 아래로 이탈되지 않으면 안 팔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지 라인이 형성돼서 움직인다면 갖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 충분하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여주신 저 황금 라인 지지하는지 그쵸. 확인을 해 보면서 조금 갖고 있으면 더 큰 수익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신세계 INC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상담을 해 주셨는데 다음 상담은 저희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김용 대표님께서 혹시 채팅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 눈에 네. 띄는 종목이 있으셨는지 어떤 종목 해보면 좋을까요? 요즘에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로브로보 로보주, 네, 로보로보 네, 해볼까요? 로보로보 네, 로봇처럼 좋습니다. 해봤습니다. 네. 네, 로보로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한참 동안 정말 시세 흐름을 좀 못 받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하고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거의 년 상반기 초입 이후부터 계속 흐르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좀 변동성이 나오느냐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 부분들을 일정 부분 이제 받는 성격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주로 다양한 영역인데 뭐 청소용 로봇도 하고 네, 보안 로봇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육 로봇 쪽으로 좀 집중을 해가지고 뭐 학습 데이터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로봇 안에 집어넣어서 유아라든지 아니면 아동 부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에 대한 영역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섹터가 다양해요. 기본적인 서비스 로봇 중에서도 뭐 의료 로봇 쪽 부분들도 있고 군사 로봇도 있고 이런 교육 로봇도 있고 배달 로봇도 있고 뭐 서빙 로봇도 있고 만들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인데 로보가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교육 로봇 쪽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가는 그래도 변동성이 중간에 한 5월에도 한 번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후반부에 또 조정을 보이다 후반부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효과 기대 심리 부분들을 받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주항공하고 로봇하고 자율주행을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먹거리 부분으로 이제 잡아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자동차는 그냥 현상 유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우주항공 쪽 부분들에서 앞으로의 이제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시총 가치 부분들을 수십 배 이상 극대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로봇 관련 산업 부분들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이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 인류라는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육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로봇이 나오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보다는 주로 어머님들이 조금 지금 혹시 자제분들이 조금 초등학생이시거나 중학생 초입인데 혹시 학원을 안 보내고 내가 뭘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싸움이 많이 되고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힘드실 필요 없이 아버님들은 이제 일을 하실 테니까 자녀분들 교육을 직접 시키지는 않으실 텐데 싸울 일 없이 로버트가 같이 교육에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내 어머니가 해주는 것보다는 더 학습 능력이 높아지고 더 잘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못 가르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도하고 잘 안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자제분들이.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요거는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무차입 경영이죠. 부채비율이 10%가 안 되고요. 요율이 한 1,400%. 그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는 이제 1,500원 정도에 위치를 해 있는데 주가 자체가 어차피 이제 3,몇백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PBR 수준에 대한 흐름이 2배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고평가가 돼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저점을 다중바닥을 좀 잡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 영향으로 밀리는 거지만 다시 시장이 저점을 잡고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4,000원 돌파하고 4,500원, 5,000원 사이까지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그런 타이밍까지는 보유홀딩 유지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로보 반등 시 4,500원, 5,000원 부근까지 돌파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서는 채팅으로 올라온 종목 중에 좀 눈에 띄는 종목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뭐 사막 콘덴서 사막 네. 콘덴서 네, 저도 여기 봤습니다. 보니까 41,000원 너무 높아요. 현재 주가요? 네, 41,000원에 사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은 27,000원이기 때문에 네. 좀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가격 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막 콘덴서 입장에서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필름 콘덴서 아니면은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쪽 지금 생산하는데요. 콘덴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전파나 아니면은 이 전류 이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요. 네. 교류 전류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거든요. 네. 이것을 적층 세라믹 콘덴서 아니면 콘덴서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전자 제품에 공급을 해주거든요.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진짜 뭐 고장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주 예민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동차에 전기차에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러니까 MLCC 같은 경우에는 확장이 되는 게 맞는데요. 그 확장 속도가 의외로 지금 현재 늦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딱 맞거든요. 네. 자, 사막 콘덴서의 가격 한번 볼게요. 네. 사막 콘덴서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한다면 가격 대역은 여기. 자, 황금 라인 요 1년선 가격 대역까지 딱 부딪혀서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막 콘덴서 움직일 때 여기 한번 보시면 되지만은요. 황금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요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에 구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위에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요,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 삼성전기 안 볼 수 없거든요. 삼성전기는 지금 바닥 딛고 움직였네요. 그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 딛고 움직이는 부분과 요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러면은 지금 사막 콘덴서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요 위에. 그러니까 현재의 가격에서는 35,000원 35,000원에서 37,000원까지의 반등 구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견뎌를 해야죠. 그리고 그 가격 위에서 움직일 때 이때 이제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4만 원 부분에 뭐 단가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서 수익 나니까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가 아니라 여기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성장력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 두고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근데 사막 콘덴서보다는 삼성전기가 나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우량한 종목으로 네. 바꿔가는 그 전략적 부분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35,000원, 37,000원까지는 버텨보자. 매수가 회복을 한다면 조금 더 우량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두 종목 만나봤는데요. 네. 채팅 상담 중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채팅은 또 매수가를 말하면 안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조금 눈에 띄셨을까요? 아까 로브로브 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로브로브. 비슷한 게 좀 보여서 네. 이번에는 휴림 로봇을 휴림 로봇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음.
슈림 로봇, 휴양림에서 좀 쉬고 있는 로봇인가요? 네, 그런가 봐요. 우리 김용 대표님 이런 개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반응이 이렇게 아주 좋아하시진 않으시네요. 네. 아, 방송에서 그러신 거죠? 그쵸. 원래는 푸앗 보통 터지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자, 슈림 로봇은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로봇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장 자동화 쪽 로봇 영역 부분들이 주를 이룬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축 로봇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회사 부분들의 요청 용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좀 중소형 로봇 관련주 쪽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로봇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이제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휴림 로봇은 실적 부분들은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이제 않은 뭐 그런 쪽 종목에 좀 속하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로봇주가 움직여줬을 때 어떤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로봇주가 변동성을 11월엔가 주면서 이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뭐 두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유진 로봇, 슈림 로봇, 뭐 등등등등 많잖아요. 로보로보, 로보스타, 로보티즈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 중에서 11월에 상한가를 갔던 로봇주는 휴림 로봇밖에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지만 로봇주의 흐름을 한번 끌어준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봇주가 어차피 오늘은 다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로봇주가 변동성을 줄 때는 또 한 번 상한가를 칠 수 있는 이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냐 안 쳤던 종목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상한가가 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보통 결정이 되거든요. 추세형으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은 상한가를 안 쳐요. 근데 상한가 스타일을 갖고 있는 종목은 나중에도 상한가를 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봇 사업에 대한 걱정이 없는 이유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가 로봇 사업 영역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다 완화해가지고 풀어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미국에서의 로봇 활성화는 국내 시장의 로봇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어차피 AI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목적도 이런 관련 서비스를 로봇 머리 안에 집어넣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인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16년 안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인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약 100억 대의 로봇이 지구상에 돌아다닐 것이다. 네.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비싸지 않을 거다. 싸진 않아요. 한 3천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가정용이나 교육용이나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서 이제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이제 얼마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까 전에도 로보도 괜찮다.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원래 고점짜리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역배열로 내려와 있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다시 올라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 1,700원대라든지 2,000원대 구간대까지도 단기 변동성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누르고 있지만 유지를 하시고 로봇 트렌드의 변동성을 바라보시면서 한 1,7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의 변동성을 생각하고 들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림 로봇 중소형주지만 로봇주의 흐름을 끌어준 경력이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힘을 또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1,700원에서 2,000원 부근 변동성 좀 지켜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서 또 채팅으로 올라온 종목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셨을까요? 네, 필옵틱스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필옵틱스 두려우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사야죠. 저는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필옵틱스는 이슈가 유리기판 쪽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최근에 브로드컴 하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확대 부분이 크게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필옵틱스의 기술력이 좋습니다. 글라스 전통 그러니까 그 관통 전극, 그쵸. 관통 전극인데 네. 글라스는 굉장히 깨지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반도체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음. 특히 이제 저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여건의 게임 체인저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리 기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에요. 음. 다만 필옵틱스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해당된 부분이 성장성이 꽤 높다라는 게 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필요 부분과 가능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이 매수 가격이죠. 저는 기준선이 있어요. 황금 라인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와이드는 지금 요게 정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전에 황금 라인에서도 여기 수익을 내준 거고요. 누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상황이고 박스로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전 고점과 저점에 대한 부분의 박스 저는 가격적 여건에서 요것만 뚫어 움직인다면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네. 자 그러면 필옵틱스에 대한 이 전체적 부분을 한번 볼게요. 조금 더 크게 보면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요게 필옵틱스거든요. 가격 어디서 움직였나요? 여기서 움직였잖아요. 장대 양봉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네. 여기서도 장대 양봉에 누른 거예요. 이전의 고점에 대한 박스권 그거를 뚫기 위해서 누른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가격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공간을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는 거죠. 그 이 공간을 조금 더 다시 원 상태로 들려서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전 고점 3만 원 저는 이 정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는 매수가 맞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PL 옵틱스 또 유리기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인 만큼 현재 가격 앞으로의 성장성에 비하면은 유리한 가격에 있다. 와이즈님 또 황금 라인 나왔습니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은 종목 상담 여기서 채팅 상담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김용덕 대표님께 한번 연결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JYP 엔터 JYP 엔터요. 매수가 네.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2,100원 15%요. 네, JYP 지금 또 빠지고 있어서 고민되실 네. 것 같은데 김용덕 대표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거 언제 사신 거예요? 얼마 안 됐죠? 아니,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예. 언제 사셨어요? 이게 몇 년 전은 아니죠? 네. 몇 년 전까지는 아니고, 작년? 재작년? 둘 중에 하나 하실 것 같은데. 네, 올라갈 좀 때 사셨는지 떨어질 때 사셨는지. 내릴 때 샀어요. 아, 내려올 때. 네. 아, 그러면은 작년에 사셨네요. 작년에 그죠? 아, 작년 아니면 올해 초? 예, 그렇게 될 것 올해 같아요. 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매수가 회복이 되셨었네요. 네? 매수가 회복이 되셨었어요. 8만 원까지 네네. 갔었잖아요. 지금 이번 달 초에. 네. 8만 원 찍고서 그날 다시 내려왔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게 수익 손실이 났다가 5만 원 밑에까지도 내려갔다가 네. 수익 전환돼서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다시 마이너스 될 때 들고 있는 이유. 이거에 대한 내가 뭔가 가격의 목표치가 있다? 아니면은 기회를 그냥 놓친 거다? 뭐 익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식인가요? 장기 가치를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도 뭐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올 생각이 있으신 건지. 더 내려갈 것 같으면 손절했으면 했어요. 아, 내려갈 것 같으면 손절하고 아니, 다시 네. 수익 전환이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이번에는 보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팔 생각이 있다. 이 생각이신 네. 거죠? 네. 그러면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왜 네. 그러냐면은 11월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이때 네. 보시면은 이제 수급 개입이 돼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네. 지금 주가가 왜 덜 올라가고 멈춰 있느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금 멈춰서 들어왔다 말았다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우리나라 4대 엔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콘서트도 있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관련된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양책이 나오면서 중국 내 활동 영역이 확대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배우 관련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음원 섹터에 대한 콘서트 확대 및 신곡 발표 그리고 중국 내 영향력 진출 부분들이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가파르게 오르고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니까 이렇게 네. 유지되다가 다시 8만 원 돌파가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그때 수익 부분에서 지켜보시다가 이제 8만 원의 돌파가 나올 건데 이게 10만 원을 갈지 11만 원 갈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8만 원 정도는 다시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외국인들이 거기다 네. 찍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더 올라가면 홀딩. 그랬다가 네. 만약에 내려오는데 매수가가 이탈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팔아야죠. 그쵸. 일단은 매도했다가 더 싼 네. 데서 또 사는 걸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네. 예, 그렇게만 대응해 주시면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JYP 네. 엔터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일단은 보유하시는 전략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전화 상담 해주시면 이렇게 가족한테 상담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두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